이번 시간에는 감정 부여하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정 부여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일이나 습관을 할 때 우리가 하기 싫다라는 그런 감정이 이르러서 그래서 어떤 일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습관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인데 그 감정을 긍정적으로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이유를 많이 만들어준다. 이러한 전략입니다. 일단 언어화 방식은 다음과 같고요. 땡땡 습관을 할 수밖에 없지. 왜냐면 이러잖아. 여기에 이제 긍정적인 게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게 있는 거, 이유가 있는 거고, 땡땡 습관은 뭐 할 수밖에 없지. 뭐 중요하니까. 그래서 이게 땡땡 습관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아니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중요성이 높으면, 우선순위가 높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현재 습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유를 떠올린다. 그래서 우리가 의미부여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하는 거란 말이죠. 어떤 일이 나한테 하찮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데, 뭐 학교나 아니면 회사에서 당연히 시키는 것들은 우선순위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한테 중요하다라고 가치를 올리는 활동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방식은 다음과 같은 예시입니다. 일단 습관이란 기존 생각에 대해서 독서, 뭐 과제니까 대충 읽자. 왜냐면 과제를 완수하는 것, 결과물을 내는 것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과제 대충 뭐 과제나 책 대충 읽고 그 다음에 뭐 제출하자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뺏기자 유튜브 보고서 대충 적자 이러는데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이번에 내가 이 책을 읽어서 어떤 지식이 확장이 일어날까 그래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될 건지 아니면은 이번 과제를 통해서 책을 읽었더니 아 이쪽이랑 관련된 취미생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이 작가 마음에 드네 그래서 작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 그 작가에 대한 다른 책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새로운 관심 분야로 하나가 추가될 수가 있고 이런 거랑 관련돼 가지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과목에서 여러 가지 책을 읽도록 시키니까 그 중에서 나랑 맞는 진로일 것 같아. 아니면은 이 책이 나한테 내용이 너무 좋아서 아니면은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줘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독서를 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좋은 의미를 이끌어내서 내가 남한테 소개시켜주고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책이 좋은 이유를 설명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그 내용을 충분히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중에 뭐 상담이나 아니면 인터뷰 뭐 대학교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 이럴 때도 독서를 충실히 잘 읽은 사람만이 그것을 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시험 공부. 빨리 시험 끝나고 놀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건데. 근데 시험 공부를 통해서 내 지금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잘 몰랐구나. 그리고 내 공부법이 이번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시험 대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은 이번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은 중요한 게 뇌에 있는 정보를 시각화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는 방식. 그래서 그게 맞고 틀린 거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시행착오를 통해서 내가 얻은 건 무엇이고 피드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내가 성취감을 맛본 거예요. 시험을 잘 보든 못 보든 내가 이전에 나보다는 훨씬 더 좋아진 방식이든 결과로든 뭔가 얻은 보상을 통해서 내가 시험이든 공부에 대해서 더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에 대한 생각을 전환을 해야 된다. 운동 힘든데 억지로도 해야지 라고 하면 사실 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은 자기가 스스로가 운동을 하면서 운동한다고 느끼고 살아있다고 느끼고 우리 몸은 머리를 쓰고 몸을 움직이는 것 자체가 두뇌의 발달에 좋기 때문에 내가 운동하면서 지금 머리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리고 심리적으로 체력적으로 만족감이 들 수 있는 거죠. 뭐 몸이 좋아져서 뭐 사람들 주변 시선을 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운동을 하면서 깨달은 거를 뭔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아니면은 내 친구 중에서 나랑 비슷한 증상이 있어요. 뭐 허리 통증이거나 목이 아픈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인터넷에서 찾아본 운동을 친구들한테 소개해 주면서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거.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운동에서 끝나는 게 하지 않고 그래서 또 진로도 갈 수도 있는 거죠. 나는
뭐 공부 쪽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친구들한테 남한테 알려주는 것이 상당히 매력이 크구나 라는 거. 그리고 도전은 뭐 못하면 어떡하지 두려운데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도전을 안 하다 보니까 더 악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무서움과 사실 설렘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무서움도 경험하지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그리고 설렘도 뭔가 새로운 것을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관점의 차이죠. 그래서 설렘, 새로움, 경험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나의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시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공통적으로 뭐 나 자신, 그리고 타인에게 소개시켜주거나 타인에게 기여하거나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뭐 인정받거나 칭찬받는다라는 이런 관점들이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집중할 수도 있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집중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팁으로 몇 개 말씀드리면은 한 대상에 대해서 관점과 태도를 달리하는 관점,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무수한 긍정적인 이유들을 스스로가 생각해낸다는 거죠. 그 다음, 풍부한 긍정적 감정은 해야 할 일에 대한 분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앞에서 말했지만 중요성은 개인이 부여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회나 어떤 단체들이 어떤 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중요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하는 중요성과 나랑 나의 가치관이랑 충돌됐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괴리감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인데, 즉각적인 보상들을, 부정적인 보상을. 근데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가 여러 가지 감정, 좋은 감정을 만들어내서 그 일이 중요성을 느껴서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긍정적 사고는 습관에 대한 기억. 뭔가 유쾌하니까 기억도 잘 나겠죠? 그리고 효율성도 있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죠. 뭐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 시험 공부를 위해 다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문제들이죠. 근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창의성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반대로 내가 고치고 싶은 습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유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치 않는 습관을 끊는 방식으로 반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